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기다리는 소녀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나타난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이철희 소장님을 뵈려고 네,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거기서 오류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네. 천상판사십니다. 좀 적정하지 않았네요.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를 갖고 얘기 나눌 거예요? 네. 최근에 미국 의회를 점거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등 SNS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행위를 했거든요. 좋지.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지적에 공감했어요. 네.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엄청 싫어했거든요. 네. 비판도 많이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야, 그거 통쾌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밝히기 힘들어요? 아닙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랩도?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정된 조치이겠느냐 이런 전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SNS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빅브라더로 역할을 할 텐데 이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또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을 보고 영구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계정 폐쇄하는 조치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네.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SNS, 트위터나 이런 데는 영구 정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경우에도 트위터가 자의적으로 차단한 건 아니고요. 그 약관에 의해서 그 트위터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들, 특히 가짜 뉴스나 또 공동체에 위해가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파할 때 이에 대해서 이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이 과도하면 영구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약관상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과 소비자, 그 이용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그 기업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적 동영상 같은 이런 피해자가 분명한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또 삭제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기업이 가짜뉴스다.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것도 약간 그 자체가 위험스럽긴 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식당에서 그 손님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때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그냥 대체되는 여러 식당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식당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식당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건 과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SNS 기업들도 표현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SNS 공간상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그 표현의 자유를 영구 정지시켜버렸을 때 그 효과는 사실 기본권을 아예 침해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수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매도해버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판단을 그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 민주주의, 독일 민주주의, 메르켈 네.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네. 이와 동시에 그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약속의 이행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독일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실상 국가의 영역에서 서비스나 용역을 뭐 제품 제공을 할 때는 권력 작용에 준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훨씬 더 독일식 민주주의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이제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설명이네요. 그죠? 네. 어렵네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트럼프처럼 의회로 가서 네. 뒤집어 놔라. 사실상 이런 연설을 하고 네.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 그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차단을 시켜야겠죠. 근데 영구 정지가 가능하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뭐 방지 조치를 하려고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처럼 영구 정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정치인의 그 치우쳐 있는 뭐 대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차단하는 조치까지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특정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특정 목사 같은 경우는 집회 네. 열어가지고 대통령을 뭐 빨갱이래니 간첩이래니 뭐 이런 얘기도 마구 네네. 하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주잖아요. 네. 그거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그것도 표현의 어디까지 자유예요? 보호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보호해 줘야 아니, 된다. 얘기할 권리는 주고 네. 그 언론이 그렇게 크게 막 보도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도 왜 대통령 네. 연설하는 거 생중계 하다가 말 안 되면 끊어버리잖아요. 네네. 들을 얘기 없다면서 끊어버리잖아요. 그 언론사의 입장들이 네. 굉장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지 않고 양쪽에 치우쳐 있는 언론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짜 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태극기 부대가 됐든 아니면 극좌가 됐든 이런 쪽 진영의 얘기들이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더 지금처럼 많이 전달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또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하는 사실은 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근거에 있어서도 빈약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기도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형이나 그런 공동체 구조가 좌우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사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그런 그 정치적 입장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또 인식이 되고 또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풀어야 돼요?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중요하고 국가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됐든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이 중요하고 또 지자체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도로 주목받고 칭찬받고 또 재선되고 국회의원들의 경우 네, 물론 이제 그렇죠.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달라져야 네. 말조심하고 그죠? 네. 해서는 안 될 말은 가려서 하고. 그러니까 건전하고 합리적인 다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회가 돼야 되지 오히려 그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목소리가 횡행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가 마스크 올리시래요. 아 마스크. 말씀하면 또 자꾸 내려오죠. 네네. 마스크에 따라서 약간 그런 제 게 얼굴이 있어요. 커서 이거 좀 마스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네. 대학 교수든가요? 한 분도 문제 제기하고 막 그러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반동적으로 또는 그 피해 감정을 자극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서 생각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조치는 어렵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나치는 지금도 동조하거나 뭐 그렇죠. 찬양하거나 이러면 처벌하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할까? 사실은 독일이 나치즘이 횡행한 것이 소수가 한 것이 아니고 다수 대중이 따라간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오류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류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오늘 좀 오류를 많이 오늘 재밌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가치고 네. 기본권이고 또 그러나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것도 또 존중해야 네. 되니까 그때그때 잘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송검재 변호사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모양입니다. 송검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